더세린 브랜드는 그 줄기세포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좋은 원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혹시 또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올리고펩타이드를 넣습니다. 이 올리고펩타이드는 매트릭스라는 그런 성분인데요. 보통 이 올리고펩타이드 성분들은 그 굉장히 안정한 성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콜라겐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콜라겐이 피부 안으로 침투해서 주름을 개선하고 하는 것들 확률은 굉장히 작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단백질들은 결과적으로는 실제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에 넣었을 때 화장품에는 기름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해질도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변형이 쉬운 그런 물질들인 거죠. 근데 펩타이드는요, 이 자체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고펩타이드를 갖다가 그냥 내비두게 되게 되면 얘는 뭐 실제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넣었을 때 굉장히 안정한 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올리고펩타이드는 굉장히 저분자예요. 이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한 2만원 하면 올리고펩타이드는 한 요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캡슐 하는 사람들이 캡슐을 해서 집어넣기가 좀 용이한 거죠. 그리고 이 펩타이드는 피부 침투가 용이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자체가 피부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게 되면 그 보통 펩타이드는 아미노산 몇 개가 결합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정보에 의해 가지고 얘가 콜라겐 1번으로도 갈 수가 있고 콜라겐 3번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런 재생이 굉장히 뛰어난 물질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게 되게 되면 이 콜라겐 양 같은 경우라든가 진피 재생률, 조직의 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3배 이상 금방 늘어나요. 실제로 폴리페타이드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건 세포 레벨에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템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히드는 뭐냐면 일반적인 셀들 같은 경우는 올리고펩타이드 존재하지 않잖아요. 스템셀 같은 이런 부분들 올리고펩타이드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는 유럽에서 사실은 임상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더세린 브랜드는 그때 넣었던 함량보다 한 60% 정도 더 높은 함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올리고펩타이드 효능입니다. 저희가 임상을 해보게 되게 되면 한국 사람들보다는요, 유럽 사람들이 효과가 되게 비주얼하게 나타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피층이 얇고 주름의 깊이가 훨씬 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름의 깊이가 깊고 피부가 얇다 보니까 그만큼 나타내는 가시의 효과도 굉장히 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를 갖다가 2% 정도 넣어가지고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사용해본 그런 게 있죠. 근데 서양 사람의 주름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펩타이드만으로도 조직 개생에 대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린바이오에 그대로 적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실은 이제 화장품에서 그 표피의 재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흔히 주름 개선하게 되게 되면 진피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표피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항상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진피라든가 주름이라든가 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또 부족할까봐 그래서 EGF라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를 따로 여분으로 넣어가지고 제품에 첨가를 했습니다. EGF를 간단히 알아보면 이건 물론 스템셀의 일부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추가로 넣은 거, 캡슐에서 넣은 거고요. EGF는 세계 최고의 상이 노벨상이잖아요. 노벨상 중에서도 과학 분야의 최고상은 의학상입니다. 그래서 노벨스 의학상을 수상한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요. EGF의 별명이 뭐냐면 피부 재생의 꿈입니다. 이게 EGF의 닉네임이거든요. 그래서 EGF는 1986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원료이고요. 야식계도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니고 미국의 이제 스탠리 코엔 박사가 그런 쥐 밑에 있는 턱샘에서 이 EGF를 분리해서 상용화시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초라고 볼 수가 있고 주로 이제 의약품 분야인 거죠. 이 EGF는 굉장히 고가의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의약품 성분입니다. 화장품보다는. 그래서 화장품에서는 의약품에 들어간 함량보다 많이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에서는 좀 포지티브하게, 좀 긍정적으로 배합 한도를 정해놓은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에서는 주로 뭐 하냐면 피부 복구, 즉 썩어가는 피부를 복구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피부를 이식하거나 그 다음에 상처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눈 쪽에서는 각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 결국 보게 되게 되면 모두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피부를 잊어버린 거고 그렇죠? 상처가 난 거고 가지고 있던 각막을 잊어버린 거고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재생을 하면서 그런 재생 코드에 맞는 그런 원료가 되겠고
여기서 한 가지 줄기세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체 내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아미노산이죠. 그렇죠? 사람한테는 보통 51가지 정도의 아미노산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미노산이 있는 거고, 이 아미노산이 한 4개 정도, 한 2개에서부터 한 10개까지 결합이 된 거 우리가 펩타이드라 하죠. 그리고 이 펩타이드가 한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결합이 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폴리펩타이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펩타이드는 마치 이제 밧줄 같은 거예요. 이 밧줄 같은 것들이 이렇게 3차원 나선 구조를 이루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러면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활성 성분들은 대부분 뭐냐? 그로스펙터들은 뭐냐면 폴리펩타이드 성분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트리스라는 성분은 여기에 있는 펩타이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안정화하고 피부암도 전달하는데 2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뭐냐면 폴리펩타이드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개발된 화장품 기술들은 폴리펩타이드를 안정화시켜서 피부암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1999년도에 한국에서도 이 제품가 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화장품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고가의 비용만 낭비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폴리펩타이드라는 데 있습니다. 폴리펩타이드는요 자체로 활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아주 크죠. 그러니까 화장품에 넣었을 때 불안정하게 될 요인이 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피부 안으로 침투하지 못할 확률도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정화하는가가 브랜드, 즉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실제 효과를 내느냐 아니면 못 내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 폴리펩타이드 성분을 화장품에 제대로 못 담고 화장품에서 피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촉촉합니다. 네. 촉촉하려면 이렇게 비싼 거 쓸 필요 없겠죠. 네.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펩타이드를 어떻게 안정할 거냐 라는 연구에 대해서 이제 다음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는 재생 코드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생 코드를 살리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자체 가지고 있는 노화의 시간을 늦출 수 있겠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늦추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외인성 노화, 방어의 코드의 노화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이제 플로렌입니다. 이 플로렌도 마찬가지로 노벨상 소재인데요. 이거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플로렌은 뭐냐면 아까는 재생의 꿈이었잖아요. 이 플로렌 닉네임은 노화 예방의 꿈입니다. 플로렌이 뭐 세포를 재생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호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선크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플로렌이라는 성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1996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거예요. 공동 수상이었는데 그래서 영국 사람 그래서 크로프 박사랑 스몰리 그다음 로버트 커리라는 이 3명의 박사님들이 이걸 수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탄소 구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구조랑 거의 비슷한 그런 플로렌이라는 소재이고요. 이 플로렌이 정말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뭐였냐면 일본에서 열린 그런 학회가 있었어요. 그 학회에서 연구 논문이 발표됐는데 뭐가 발표됐냐면 이 플로렌 소재가 비타민C의 100배 이상의 항산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테스트됐는데도 굉장히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비타민C의 100배 이상의 항산화 효과면 이건 엄청난 효과다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성 항산화제로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화장품에서도 이 플로렌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게 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외인성 노화들, 자외선,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최근에는 굉장히 방사능 같은 것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자체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어 소재를 같이 사용했습니다.